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질 때면 손발이 차가워지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 밀가루나 버터, 오이, 가지 같은 음식들을 피해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이 미래 대비책까지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현준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준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과 효율적인 암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건강보험을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특약,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특약, 이거는 암진단 특약인데요. 이 암보험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암보험은요. 일단은 진단비가 중요해요. 수술비나 네, 많은 분들이 다른 보험은 몰라도 이 암보험 하나만큼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효율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전략들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원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네, 죄송합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신규 암 발생자가 약 1930만 명이래요.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사망은 1000만 명 이상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암은 이처럼 질병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5년도에 21만 명으로 한 해 동안 발생을 했는데 2019년도에 보면은 25.5만 명, 매년 암 환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암 걸리셨다는 분들 많이 보고 있고 암보험금 받았다는 분들 많이 보고 계신데 암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암이 걸리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가족력이에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암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평균 수명의 증가 때문에 암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세포의 재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생활 개선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뭐 식단이라든가 운동 부족, 대기 오염 등으로 이제 암 발생률이 올라가고 만성 감염증 등이 또 이런 원인이 되고 있죠. 헬리코박터균, 비염 간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전부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암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분들 주변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암이 걸릴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현재는 그렇지만 암 치료 후에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70.7%로 지금 통계치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제는 암은 죽는 질병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누구든지 인식을 하고 있죠. 자,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치료 약물이 계속해서 새로운 좋은 약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환자들의 바람이 있다고 해요. 빠르고 고통 없는 완치. 자, 현실은 이 암도 빠르고 고통 없는 완치가 가능한 세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치료 비용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약물도 생기고 치료 기법도 생기지만 비용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이 걸렸을 때는 암보험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암에 걸리면 치료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우선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게 돼요. 암 진단을 받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분리가 되죠. 조금 기다렸다가 치료가 진행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경과 관찰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치료가 시작이 되면은 입원을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암의 치료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암보험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진단비를 어떻게 가입하고 수술비는 어떻게 가입하고 항암 치료비는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암보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암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효율적. 그렇다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일단 보험금을 받기가 쉬워야 돼요. 그죠? 보험금을 받기가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자, 효율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금을 받기 쉽게 암보험을 구성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단비는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은 미리 지급을 해요. 암이 걸려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는 미리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는 치료 후에 지급을 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먼저 받느냐? 이런 행위들을 다 거치고 난 후에 나중에 받느냐. 이런 항목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진단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실손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체크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진단비는 먼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행위가 일어난 후에 받을 수 있다.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모든 질병은요,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더 비싸요.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30세 여성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6,620원이라는 보험료가 소모가 되는데 암 수술비를 똑같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8,880원이 들어갑니다. 진단비보다 한 30% 이상 더 보험료가 소요가 되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단비는 검사받고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만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암이 걸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방사선 치료로도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꼭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보험료도 당연히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30세 기준뿐만 아니고요. 전 연령에서 다 이런 정도의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 암은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비싸다. 자, 그럼 효율적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진단비를 더 많이 가입을 하는 게 내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제가 한번 사례를 봤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를 3,000만 원을 가입을 하고 암 수술비를 1,000만 원을 가입을 하고 항암 방사선 비용을 500만 원 가입하고 암 입원비를 10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은 이런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안내를 받으시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을 받고 암이 걸렸을 때 암 수술을 해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또 방사선 치료까지 해서 500만 원 지급받고 그동안 입원해 있어가지고 입원비까지 지급을 받으면 한 5천만 원 받게 됩니다. 근데 암 진단비로 5천만 원을 그냥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면 비슷한 비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5만 원의 보험료가 소요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구성으로 하면은 비슷해져요, 보험료가. 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진단을 받고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입원도 해야만 받는 거와 그냥 진단서 제출해서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 5천만 원 받는 거와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B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또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단비는 선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수술과 방사선은 어떤 치료 행위 후에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이라면 A와 B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요? 물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B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진단비만 가입을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진단비가 만약에 충분히 준비가 됐다면 지금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진단비가 충분히 준비가 됐다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암보험에. 암보험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소개한 암 수술비가 있고요. 암의 직접적인 절제 및 절단을 했을 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암 치료비, 항암 약물도 있고 방사선도 있고 암이 걸리면은 이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비. 자, 이군 항암제. 그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요것은 지금 현재 10년 또는 길어봐야 20년 갱신형으로만 준비가 가능하고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위험률 산정도 안 돼 있고 갱신형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해요. 그다음에 입원비와 통원비가 있죠. 암으로 입원을 하고 그다음에 통원을 하고 이런 통원비, 입통원비가 있는데 요것도 가입 금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고해감 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고해감 진단비는 백혈병, 뼈암, 뇌암, 식도암, 췌장암 이렇게 5가지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력이 있으면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암의 발생 빈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집안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고해감 진단비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암 진단비보다는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진단암 진단비 많이들 활용을 또 하고 계신데 이것은 재발암이나 전이암이나 그다음에 암세포가 계속 남아있는 지속암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암이 발생하는 원발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진단비를 지급을 하고 다시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최초 진단 후에 경과 기간이 2년이 꼭 흘러가야만 다시 한번 지급을 합니다. 근데 보험료는 재진단암 진단비와 그냥 최초에 받는 일반암 진단비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비용이라면 처음에 걸렸을 때 그냥 한 번에 받는 게 낫지 굳이 2년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 표를 제가 요 네모를 쳐놨어요. 항암 치료비하고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올 초에 심포괄수가제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가 100%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에 해당하는 게 항암 치료나 표적 항암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약제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충분히 가입을 하고 나서 약간의 보험료의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암 치료비나 표적 항암 치료비 정도는 추가로 가입을 하실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효율적인 암보험 준비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암보험은 여러 가지 기타 특약보다는 진단서만 제출했을 때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 중심의 보장 설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비는 선지급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행위가 있은 후에 받는 특약보다는 무조건 그냥 서류만 하나 제출하면 선지급받는 진단비를 중심으로 보장을 크게 갖고 가시는 게 내가 보험금을 쉽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술비 입원비로 추가받는 것보다 진단비 더 받는 게 유리하다. 같은 비용이라면 수술비 입원비를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자 같은 말인데요. 진단비의 크기를 더 늘리면은 내가 보험금을 받기가 더 쉽고 크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진단비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면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대비해서 항암 치료비와 표적 항암 치료비 정도는 특약으로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표적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한 5천만 원 정도 선택을 하셔도 뭐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긴 하겠지만 뭐 30대, 40세 미만 정도 같은 경우는 그저 몇 천 원 정도의 보험료밖에 추가가 안 되거든요. 지금 뭐 10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좀 선택을 해서 내가 그런 이군 항암제가 치료에 해당이 된다 하시면 굉장히 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로 선택을 하셔도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환자의 바람, 빠르고 고통이 덜한 치료로 완쾌를 하려면 치료 비용이 충분하면은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쉽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종합을 해보면 가장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까요? 실손의료비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보험료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면 진단비를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크기만큼 그냥 쭉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암에 만약에 걸린다고 했을 때 진단서만 제출하고 많은 보험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치료를 하시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겠죠. 효과적인 암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진단비 중심의 보장 설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성비를 따질 때는 수술비가 진단비보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암보험만큼은 암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암보험 준비하실 때는요. 이 진단비 중심의 설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한 꿀팁 전수해 주신 우리 현준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수아 전문가님 그리고 전종윤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구실손 유지와 4세대 실손 전환입니다. 최근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만 봐도 이 실손 보험에 관련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들어둔 실손 보험을 유지하거나 해지할지, 새로 생긴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해도 될지 등인데요. 관련해서 이수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손하면 왜 우리 통상적으로 옛것이 좋다라는 말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전환하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언제나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 민간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환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보통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2009년도 7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이 특히 많은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2배,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구실손을 유지하고 아니면 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한다. 이런 문제를 보험료로만 결정할 것이냐. 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다룰 거고요. 다른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7월 이전에 가입한 그 실손보험은 보험회사마다 약관을 다르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장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보장 안 되는 내용도 다르고요. 면책 기간도 회사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질병은 괜찮지만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내가 진단을 받아서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럴 땐 전환하는 게 물론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전환을 할지 해지를 해야 할지만 해도 고민이 되는데 회사마다 내용이 또 다 다르다고 하니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갱신 후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고민 중이신 60대 주부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제 2009년도 4월경에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신 걸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갱신 안내장을 받았는데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되어 있으신데 고민이시죠. 보험료 부담도 되고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담을 요청하시고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도 4월에 A손해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실손 의료비 1억 원, 질병통원 의료비 30만 원, 이때는 상해 의료비로 해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4월에 가입한 실손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100% 보장이 되는 실손 의료비이시거든요. 근데 단점이었다면 지금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보험료로 계속 유지를 할지 말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60대 이후 발병 확률이 높은 3대 진단비, 암이나 뇌혈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부분이 있으신데 보장 범위가 제일 협소한 뇌출혈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뇌졸중이라든가 뇌혈관이 왔을 때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객님께서 고려하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입한 회사가 실손보험 2009년도 4월에 가입한 건인데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약관을 보게 되면 F코드 모두 보상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들어보면 F코드 보상이 안 되는 게 정신기 질환인데 어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치매가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몇 개 회사는 단 치매는 보상이 됩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회사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약관을 봤을 때 치매도 보장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안내를 드리는 게 고객님이 나중에 뭐 치매라든가 혈관질환 왔을 때 유리하시기 때문에 전환하시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D생명보험에 암보험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네, 일반암과 고액암 보장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미 납입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눈에 좀 띄는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3대 진단비가 다 갱신형인 점도 눈에 띄고요. 또 보장 내용들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게다가 짚어주신 대로 이 치매 관련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도 너무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손보험이 뭐 보장이 100% 보장이 되고 좋긴 하지만 혹여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시고 부모님한테 치매 이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실손 전환 후에 보험료는 33,000원으로 많이 내려갔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보장에서 혈관이라던가 신의료기술인 표적항암 치료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암진단, 뇌혈관 진단 수술비, 허혈성 진단 수술비, 그다음에 표적항암, 그리고 신의료기술 수술비까지 다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근데 연세가 60세다 보니까 상해 골절이라던가 화상 깁스 이런 부분, 상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서 13만 9천 원에 20년나 100세 만기로 간편 보험을 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아서 간병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경증 치매, 그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에 2천만 원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보통 뭐 치매라던가 어떤 몸이 불편해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하실 수도 있지만 집에서 제가 자택에서 뭐 보통 10년까지도 보통 간호를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호를 하시든 시설에 들어가셔서 어떤 간호를 하시든 상관없이 10년 동안 장애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등급을 받으시면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게 지금 7만 5천 원이고 30년당 9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손해보험에 간병인 지원보험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청자님께서 부모님이 올해 치매 간병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셨다 말씀하시면서 간병인 보험을 요청하셔서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 이거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병원 입원하는 경우에 어느 병원이든지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 간병인을 채용해 쓰고 돈을 청구하는 보험보다는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이 실제 고객님께 더 많은 도움을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0년 갱신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 3만 1,000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에 유지하셨던 실손이 26만 원대였는데요.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나에게 필요한 실손,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간병인 보험, 그다음에 치매 보험까지 다 준비를 하셨는데 보험료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정도 보험료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보장은 기존에는 실비만 있었지만 지금은 뭐 혈관부터 시작해서 간병 요양까지 모두 다 보상이 되도록 좋게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이후의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2배나 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이 됐던 이 실손 의료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여주셨고요. 무엇보다 이 치매 가족력이 우려가 됐었는데 관련한 부분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실손 전환 오늘 안내해드렸는데요. 실손 전환 시에 주의할 점은 보험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래된 실손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약관이나 면책 기간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관을 여셔서 보장이 안 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고객한테 유리하도록 유리하면 전환을 해드리고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안내가 돼야 되겠습니다.
불어난 실손 보험료 때문에 해지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내가 받고 있는 치료는 어떤 게 있으며 치료비나 수술비 어느 보장이 더 필요한지도 꼼꼼하게 따져간 이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암보험 가입 전략입니다. 보험 중에 가장 많이 보유한 종류가 바로 암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까 걱정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종류도 보장도 다양한 이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지 관련한 이야기 또 전종윤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막 스트레스 받는다 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진행자님 예를 들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진짜 아니 만약에 진행자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못 하게 하고 산꼭대기에 가둔 다음에 못 나오게 가두어 버리면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네, 그죠? 암의 한자가 입구자 3개를 산꼭대기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의 주요 원인은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막 놀고 막 네. 노래해야 되고 노래 한 소절? 자, 시작.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자, 보험이 필요하면 달려가는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보험에 관련된 스트레스 이번 기회에 확 날려버릴 수 있게 암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기존에 이 상담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암보험은 대부분 갖고 계십니다.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 빼고 보험이 있다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비랑 암보험 정도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암보험이 종류가 정말 많죠. 보험회사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암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까 방송 서두에도 이 암보험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암보험 증권을 또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가입 전략이 너무너무 궁금해지시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스트레스는 없으실 것 같아요. 밖으로 표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네, 저는 평생 이렇게 재밌게 살고 싶어서. 네, 우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암보험에 대해서 특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암보험 보면은 암 진단비, 암 입원비,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 통원비, 거기에다가 뭐 표적 항암, 다비치 로봇을 막 암 특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뻗어나가거든요. 거기에 뭐 재진단, 고해감, 특정암, 2차암 엄청 많잖아요. 자, 복잡하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암보험은 복잡하게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 암이 걱정돼가지고 내가 암보험에 가입해서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려고 걱정되는 것들을 다 없애보려고 가입했는데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자, 가입 내용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A손의 암보험인데요.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암 진단비가 또 있습니다. 암 진단비 3천만 원이 또 있어요. 근데 가로를 보시면은 소외감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사암 진단비가 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고해감 진단비가 3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상이 어떻게 나가냐면 유사암이라는 거는 뭐냐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인데요. 어떤 회사는 대장 전막내암도 유사암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암 진단비 옆에 소외감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간혹 유사암을 소외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소외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들,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 이것들이 소외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내 보험에서 이렇게 암 진단비 가로 열고 소외감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걸리기 쉬운 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에 보시면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일반암 진단비, 그러니까 암 진단비 3천이 돼 있다는 건 이건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사암을 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암 진단비 소외감 제외는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을 다 해주는데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유사암은 암으로 가기 전 단계랑 갑상선암, 피부암을 해준다는 거고, 고해감이라는 거는 뭐 회사마다 고해감의 분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뼈암, 골수암, 뇌암, 뭐 어떤 회사는 췌장암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지금 가입을 하신 분께서는 암 진단비 6천만 원에 고해감 진단 받으면은 나는 9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가입하신 분이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대장암 순으로 암의 확률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에 갑상선암이랑 유방암, 자궁암만 해도 전체 암 10명 중에 6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 암보험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6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보험이 또 보험료가 한 5만 원이 조금 안 되죠. 한 44,500원 정도가 되는데 갱신형입니다. 20년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도 그냥 20년 납으로만 알고 계셨지 갱신형으로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가입하신 분이 40대 여성분인데요. 60대가 넘어가면은 이게 20년 이후에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2배? 아니 2배도 아니고요. 3배 이상이 올라갑니다. 자, 이 보험은 지금 소외감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20년 갱신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갱신으로 알고 잘못 가입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 이런 문제점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입했던 내역을 봤는데 저라면 돈 더 내고 비갱신으로 소외감까지 보장을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암보험은 보장받기 편하게, 간단하게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해라라고 앞서서 현주문 전문가님께서 이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격렬하게 크게 공감을 합니다. 자, 암보험은 여러 특약들 정말 많습니다. 막 재진단암, 이차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근데 주변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 보시면은 꼭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들, 암으로 보험금 한 번씩 타신 분들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실제로 청구도 많이 들어가 봤고요. 제가 보험 일을 하다 보면 암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암에 걸리고 나서, 자, 암에 걸리고 나면 정말 더 자기 관리가 철저해져야 되고, 어떤 분들은 암 치료 이후에 술, 담배 완전히 끊으시고 진짜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자, 이후에 암 진단비 한 번 받고 막 재진단암으로 내가 2번, 3번, 4번, 5번까지 여러 번 암 보험금 타셨다라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저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 진단비는 최초 1회 안으로 끝나거든요. 자, 근데 재진단암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는 2년, 어떤 회사는 1년 이후에 재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진단암 진단비가 일반 암 진단비랑 보험료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암 진단비 최초 1회 안으로 암 진단비, 일반 암 진단비 모든 게 다 되는 암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리모델링 플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는 20년 갱신형이었고요. 지금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고해감 진단비가 2천만 원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아까 거는 20년 갱신형에다가 여러 가지 특약들 막 소외감 제외돼 있고 유사암은 300만 원밖에 없었고요. 뭐 고해감 조금 더 준다라고 하지만 또 20년 갱신형이었죠. 저라면 모든 암이 일반 암과 동일하게 되는, 이렇게 5천만 원 동일하게 보상이 되는 이렇게 간결한 특약으로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걸로 가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사암도 최대한 크게 가입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유사암 진단비를 예전처럼 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그래도 일반 암 진단비 20%까지는 유사암 진단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까 지금 이제 전에 이 리모델링 하시는 분께서 40대 초반이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6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거야라고 하면은 뭐 20년 갱신형 나쁘지 않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소멸로 그냥 가는 거니까요. 근데 60대 이후에는 보험이 안 필요할까요? 훨씬 더 필요해집니다. 60대 이후가 넘어가면은 질병 위험률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많이 가시면서 청구도 많이 들어가고요. 물론 여성암 관련된 게 확률이 중간에 급격하게 상승하게 합니다만 이렇게 암보험, 뭐 건강보험은 비갱신이 낮다라는 거죠. 자, 암에 대한 발생 확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6년도 국가암정보센터 통계 자료인데요. 물론 지금은 대장암 관련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자, 여성암만 한번 보시면 전체 암 중에 유방암이 19.9%입니다. 여성이 10명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2명이 유방암이라는 겁니다. 2016년도 통계고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 18.8%입니다. 그러면 유방암과 갑상선암 2개만 합쳐도 전체 여성 10명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4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장암은 지금 계속해서 확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건강검진 이제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 초기암에 발견돼가지고 치료받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도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위암이나 폐암 같은 순이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암이 좀 확률이 좀 높죠. 이거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술, 뭐 담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 대장 같은 이제 소화기 질환 그리고 폐, 호흡기 질환 관련된 암이 확률이 높다라는 점. 전립선암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운전직 계신 분들은 특히 전립선 관련된 이 암이나 다른 질환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상이 안 된다면 내 암보험은 안 좋은 거겠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실게요. 앞서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셔야 되는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간결하게 진단비 위주로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증권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내 암보험의 증권 안에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보셔도 충분히 증권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대 여성분이 가입하신 암보험인데요. 암만 단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자, 고해감은 9,000 준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죠? 고해감이 확률이 제일 낮습니다. 이건 가족력 있으면 추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암 진단비는 4,500만 원이고요. 밑에 이제 빨간색 표기를 보시면 유방암이랑 전립선암은 1,125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일반암 진단비에 25%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방암도 일반암과 똑같이 보장받으시는 게 당연히 좋으시겠죠. 이 암보험은 불합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험 보실게요. 자, 유병자형 암보험, 갱신 암보험 가입하신 분인데요. 만기 지급금 50만 원, 이게 보험료가 3만 원, 5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 10년 갱신 만기 50만 원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뭐 미끼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미끼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암치료보험금에서 여기에서도 일반암 진단비는 2천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방암이랑 전립선암이 제외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전에 본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증권은 전부 생명보험사 보험인데요. 특히나 2010년도에서 재작년까지 가입한 암보험들 내가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렇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따로 빠져나와 있는지 꼭 한번 암보험 증권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증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암보험 이제 뭐 상해 고도장애나 이제 상해 사망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손해보험사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 이건 실제로 손해보험사의 증권이고요.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질병 사망 관련된 것들을 지금 연계담보, 강제가입담보로 추가가 돼서 보험료가 조금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암진단비가 여기 보시면은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네요. 자, 근데 보시면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4가지인데요. 하나가 더 분류가 됐습니다. 대장전막내암이 추가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장전막내암이라는 거는 실제로 질병 코드가 병원에도 보험사에도 없습니다. 대장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대장암 초기 진단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쉽게 생각해서 내 보험에서 대장전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초기 대장암 1기로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 수 있게끔 증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 즉 유사암에 같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암보험도 불합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여러 사례까지 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짚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꿀팁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 환경이 오염이 되고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이 암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가입 전부터 이 암보험 잘 비교해서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친구가 우리 집에 아이들과 놀러 왔는데 친구 아이들이 저희 집 벽걸이 TV를 파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네, 정말 난감하네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 물건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받자니 손해가 클 것 같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 특약을 가입하고 계시면 거기에서 그 친구한테 보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친구한테 이 보험에 대해 가입돼 있으니까 너가 보상 받아라라고 정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집안에 있는 가전 가구가 정말 비싸잖아요. 이런 사례가 흔하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꼭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외국인 남편과 내년에 해외로 이민을 갈 계획이 있는데 오래전에 가입해준 보험도 있고 실손도 있는데 외국에 사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네요. 능력자시네요. 남편분이 해외에 계시고 그러면은 그 해외로 가셔가지고 뭐 영주권이라 이런 거 없고 국적을 더 취득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보험에 대한 거는 보시면은 해외에서 뭐 진단이나 입원이나 수술이나 장애를 받았다. 자, 그러면 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내에서 아파서 입원하는 거랑 해외에서 아파서 의료시설에서 입원을 하는 거랑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해외에서 암 진단 받는 거랑 국내에서 암 진단 받는 거랑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해외에서 받는 것도 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약관사항의 조항이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실손해서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실 때 너무 장기적으로 이제 쭉 눌러 사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행을 가셨을 때는 또 국내에서 해외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시고 갔다 오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해외에 갔다 오셨으면은 출입국 관리 증명서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해외에 출국하신 날짜만큼 예를 들어서 한 6달 정도 나갔다 오셨다라 그러면 내 실손 의료비에다 청구를 하시면은 다시 그 보험료만큼은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즉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한 뭐 진단, 입원, 수술비, 후유장애 이런 보험들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나가셔도 걱정이 없으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